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디 토마토님께서 더빅스쿨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확인해보면요. 지방 거점 공립대 행정학을 전공하셨고 학점은 3.3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750점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텟셋 S급, 한국사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LH에서 체험형 인턴 5개월 하셨고요. 그 외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다수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한국공항공사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금융권 경험이 전혀 없음이라고 쓰셨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면접에서 금융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말이 자격증밖에 없어서 신용분석사 공부 중이라고 하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기업은행 금융영업, 기업금융이라고 쓰셨고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행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반행정, 기업평가 희망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서비스직을 준비하다가 20대 후반에 진로를 변경해서 공기업을 준비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필기는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에다가 관련 경험이 없어서 면접할 때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서 금융권 인턴을 지원했지만 이상하게도 인턴은 서류에서부터 떨어져서 현재는 경제신문 스크랩과 자격증 공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행정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 금융공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토마토님의 사연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어떻게 일단 되셨어요? 스펙부터 좀 보자면은 토익 점수가 이분이 750점인데 네, 살짝 아쉽습니다. 네. 물론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이 토익 점수가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까지도 지원을 생각한다면은 토익 750점은 정말 지원만을 위한 최소한의 점수를 맞춰두신 것 같고 이분이 다른 공공기관 지원 외에도 지금 은행권 이런 기업은행 당연히 지원한다면은 뭐 시중은행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시중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어 점수를 평가한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토익 점수를 그래도 800점 이상으로 올려주신다면 좋겠다. 좀 이렇게 첫 번째 어학 점수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그 외에도 공공기관 사무직 아마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커말 1급 자격증도 지금 상반기가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갖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분이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십니다. 네. 물론 기업금융의 직무로 입사한 데 있어서 입행한 데 있어서 이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은행권 취업 혹은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이러한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합격권의 필기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필기는 합격한 경험이 있다. 이런 비매치 금융공기업 필기를 합격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필기와 면접을 좀 더 다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금융공기업 취업을 노린다면은 필기부터 좀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뭐 금융 관련 경험이 없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금융 관련 경험이 없다고 해서 면접에서 탈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융권에 대한 나만의 통찰력, 해당 금융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직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경험에서 굳이 금융권 관련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험에서 내가 비슷한 경험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신다면은 꼭 금융권 관련 경험이 있어야만 면접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면접 대비범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뭐 인턴도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신문 스크랩과 신용 분석사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스크랩 좋죠. 근데 뭐 언론사 논설위원 되실 게 아니고서야 스크랩만 하고 또 스크랩하면 또 안 봅니다. 스크랩을 본다는 건 스크랩 오리고 하고 읽어보고 덮고 그러면 안 되고요. 결국 그 행간의 내용을 통한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전형에 쓰면 좋을까 이 소재와 주제를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연결지어서 본인의 그 구직활동까지 연결지어주는 그런 노력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글쎄요,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분명 탈락의 원인, 그 트리거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면접의 경우 뭐 몇 팁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면접은 컨셉입니다. 지금 본인의 컨셉은 금융권과 관련이 적었던 나의 또 다른 면을 바탕으로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자들이 갖고 있을 법한 금융권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없는 대신에
그 없는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강점을 두고 본인의 인성적인 측면, 본인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는 걸 어필해 주시고요. 남들이 갖고 있는 금융권의 강점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떻게 앞으로 보완, 유지, 노력할 건지 앞으로 본인이 더 준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들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 쪽으로 가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 본인의 강점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간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토마토님 같은 경우 이제 금융권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쪽 스펙을 좀 쌓으면 좋을 텐데 금융권 인턴을 계속 지원하지만 계속 탈락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공기관의 인턴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이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턴을 하셨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서포터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탈락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 금융공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모집을 해가지고 워낙 인기가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공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가졌었던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야말로 정말 해당 분야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떨어졌었던 서류에서부터 다 탈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미 이 사람은 공공기관 관련 경험이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다른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갔을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규직 된다면은 멀리 지방에 있더라도 갈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인턴을 하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로 인턴을 위해서 출퇴근한다. 이거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주거지와 가까운 그런 공공기관의 지사에서 현재 TO가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주거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균등한 기회를 또 위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탈락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차쌤은 동의를 하시나요? 예, 뭐 동의를 하고요.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형마다 조금씩 펑크가 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기소개서에서 문항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경험을 일방적으로 나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묻는 이런 류의 질문들은 해당 경험 자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험 안에서 이 지원자분이 얼마나 직업 기초 능력적인 강점을 보유했는가, 해당 활동 끝에 어떠한 성과 혹은 실패가 있다면 그걸 통해 어떠한 교훈을 거두었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그냥 제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본인의 경험을 그냥 쭉 소개해주고 이 경험을 통해 느꼈다 하고 글을 끝냈을 확률도 있고요.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본인께서 그 전형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좀 단편적으로 되어 있던 것도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형별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면접에서 주로 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관련 경험이 없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면접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크게 좀 세 가지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물어본 의도에 맞는 두 가지씩 답변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이제 면접에서 워낙 긴장을 해가지고 면접관의 질문이 이제 끝나자마자 질문의 내용이 뭐였었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초에서 3초 정도, 여러분들이 2초에서 3초 정도 답변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면접관한테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러프한 시간대이고 여러분들이 2, 3초만 답변을 좀 더 다듬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답변들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접관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횡설수설, 질문과는 상관없는 인트로가 긴 내용들을 말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이 좀 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주장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이런 이유들을 함께 말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직무의 사업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직무자로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행동이라든지 어떤 전략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최적의 그런 대응이라든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꼭 이유를 같이 덧붙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시간은 20초에서 30초 이렇게 좀 시간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초에서 30초가 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20초에서 30초가 넘어간다면은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었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답변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따라서 1분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면은 답변 시간은 20에서 30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팩트 있는 두 가지씩 답변과 그에 따른 근거를 꼭 제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론은 잘 아는데요. 막상 가면 당황해서 맞아요. 주저리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연습이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코치님의 팁은요? 네, 그 좋은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려고 두 가지씩 이러고 면접장에 갑니다. 자, 그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 얘기해 볼까요? 우리 27번 지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힘든 일이란 뭐 이러면서 두 가지씩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면접관은 말릴 거예요. 저희 죄송한데 그렇게 외운 거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본인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어떡하지? 두 가지씩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왜 제지하지? 이러면서 멘탈 나가고 울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접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아, 내가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끊길 수도 있구나. 내가 중간에 발화 중에 누군가가 말을 끊고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지 연습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했는데 뭐 이상한 얘기하면 또 혼란스러웠던 어릴 적 영어 회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을 스크립트를 쳐서 타이핑을 칠 거 아닙니까? 그 타이핑 그대로 스크립트로 암기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면접관은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저희 정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해, 저는 그러기에 이렇게 뭔가 본인이 자기소개서 쓰듯이 이 답변을 스크립트 쓰면 안 되고요. 최대한 편안한 본인의 대화체로서 스크립트를 짜서 그거를 보고 좀 말로 연습하시는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토마토 친구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번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 뭐 연기를 배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 짜여진 본인만의 대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면접 상황을 좀 아우르고 인지하면서 답변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말을 할 때도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네.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 토마토님, 사기업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많은 취준생분들이 공기업과 사기업 동시에 준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사기업의 채용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채용은 그래도 유지가 되거나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나도 이 중에서 뭐 사기업과 공기업 중에서 하나만 준비했었는데 병행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병행 준비가 수월한 케이스인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메인인 분들이 사기업을 병행 준비하기에도 보다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공계열 분들은 기사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되고 NCS 외에도 전공 필기까지도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이런 전형별 대비에 있어서 좀 더 갖춰야 되는 것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그런 전형별 대비가 갖춰지지 않은 사기업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병행 준비가 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을 메인으로 하는 분들은 좀 더 병행이 수월하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렸고 두 번째로는 인문계열보다는 이공계열 분들이 병행 준비하는 편이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전공 필기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전공을 살려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이공계열 분들은 사기업을 지원하든 공공기관을 지원하든 이런 전공 지식에 대해서 필기나 면접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 분들에 비해서 이공계열 분들은 보다 수월한데 만약에 뭐 비상경, 뭐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은 뭐 비상경 인문계열 분들이 갑자기 공공기관까지도 준비를 하겠다. 근데 전공필기 이거 나 배운 적이 없는 영역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병행 준비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병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시즌이 닥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병행 준비보다는 일단 목표로 하는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보다 합격 확률을 올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메인이나 전공에 따라서 분명히 좀 차이는 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차쌤, 어떻습니까? 네, 그 사실 많은 분들 준비하시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디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빠른 합격을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곳에
정말 적절하게 들어가는 걸 원하는 분도 있죠. 병행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지 말지 또한 잘 정해야 될 텐데 취업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멀쩡한 사람도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고 두꺼웠던 귀도 얇아지는 게 이 구직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상반기까지는 공기업 대비를 해주시고요. 하반기 이후에 경제가 좀 풀리면서 본인이 시중은행 등으로의 지원이 조금 더 눈에 가게 된다면 뭐 금융권 내에서의 약간의 어떤 확대 지원까지는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본인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팁이 아닌 팁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는 대체로 스터디를 조직을 해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것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나보다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게 되면서 얻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의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취업 준비를 한다면은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차코치님은요? 네,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한데 지원하는 은행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기관들이 왜 내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이 기관인지 알려면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해서 어떤 추이적인 어떤 수익적인 측면들도 입체적으로 고려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디지털 인재가 요구되는 시중은행권에 대한 변화도 틈틈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마가렛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국립 4년제 출신입니다. 통계학과를 전공했고요. 3.7점이 학점입니다. 토익은 850, 커말 2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워드 2급,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갖고 있고요. 경력사항으로 건축업계 경영팀 사무보조 알바 6개월, 대외활동으로 교내 홍보기자단, 경제경영학회 발표 다수 우수 발표상도 한번 탔다고 하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 사기업 경영지원팀, 회계팀 등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자, 1차, 2차 면접만 10번 넘게 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서류 합격은 되고 면접은 보러 가면 계속 불합격 결과를 받게 돼요. 면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서류 합격을 해도 스펙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 건지 경력 사항을 더 채워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면접 볼 때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제 생각을 물어보면 어느 선까지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가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까 싶어서요. 올해 상반기는 취업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통계학과를 전공하고 사기업 경영지원과 또 회계팀 취업을 희망하는 마가렛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이분 스펙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홍 반장님? 네, 뭐 희망하는 곳을 위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경력 부분에서 준비를 해오신 것은 분명 느껴지는데 뭔가 좀 살짝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자격증에서 전산세무 2급이라든지 전산회계 1급 이러한 자격증들을 따셨는데 재무회계 쪽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뭐 CPA, 뭐 세무사 이런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면은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재경관리사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산세무나 전산회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건축업계 경영팀에서 지금 사무보조 알바 6개월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턴을 하셨겠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직무 경험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6개월간 어떤 그런 업무들을 하셨을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경험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단순한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서 정리의 수준에서 끝났던 아르바이트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험이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재무라든지 회계적인 흐름에도 일정 부분 이분이 관여한 부분이 있고 어떤 문서 정리, 재무나 회계가 기업의 이런 그 생리에서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구나, 재무나 회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까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면은 이 사무보조 알바 6개월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본인의 스펙적인 부분에서 약간씩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나마 다행은 이분이 지금 스펙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은 TO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재무나 회계 직무에서 지금 벌써 면접만 10번 넘게 보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스펙이나 자소서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없고 면접만 좀 더 보완한다면은 이번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좀 스펙 자체의 문제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차코치님 어떠세요? 네,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경영지원팀과 회계팀
사실상 많이 뽑아야 2명, 적게 뽑으면 1명인 그 바늘구멍을 뚫고자 면접까지 왔는데 타 경쟁자 대비 우월하고 우위에 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직접 만나 뵙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강점이 있으면 뭐 글로벌 베이스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곳에서 뭐 특정 법인과 지사에 대한 회계적인 처리 업무에 도움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무 경험을 직접적으로 했다면 자금팀의 업무라든지 총무성의 업무들도 잘 관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 플랫폼이었다면 뭐 정산의 업무들도 혹은 특정 거래처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대금을 뭐 출금, 대수, 회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역할에 이 친구를 맡기면 좋을까에 대한 컨셉이 조금은 모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면접의 탈락 원인도 지금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즉 본인을 왜 채용해야 되는지 기업이 왜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이 조금 본인께서 나 너 좋아해. 나 좀 뽑아줘. 약간 이런 논리로만 가면 좋아하는 마음은 고마운데 뭐 글쎄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뽑아야 될 이유는 찾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통계학의 강점을 살려서 회계 이외의 다른 쪽으로의 지원들, 이를테면 통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뭐 MIS적인 경영 정보적인 역할을 통한 데이터 처리 이력을 살려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조사, 리서치하는 쪽에서의 어떤 지원들, 시장 조사, 그 시청률 조사 업체들로의 지원도 외연을 넓혀서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사연자분들은 다 면접이 난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10번씩이나 보고 있다고 하니 참 지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코치님께서는 9회를 넘어서서 내가 비교 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 반장님은 면접에서 이분이 계속 떨어진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뭐 면접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취업준비생들이 바라보는 것과 면접관이 바라보는 이런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 여러분이 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면접관이 질문을 많이 받고 면접관이 면접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네. 이거 좋은 시그널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접관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좀 약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의 좀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볼까?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꾸며진 말만 하면서 준비된 답변들만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면접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이런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취업준비생은 그것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차코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은 TO. 보통 1명, 많아봐야 2명 뽑는 그런 TO로 지원을 한다면은 내가 뭐 한 5명 중에서 뭐 한 뭐 2번째, 뭐 10명 중에서 뭐 3번째, 뭐 이런 정도로 면접을 봐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뭐 10명, 20명이 모이든 거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야만 이분이 그 면접에서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분이 실제로 면접을 어느 정도 괜찮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고도 이분보다 훨씬 더 면접을 잘 본 지원자가 있다면은 아무리 이분 면접 분위기가 실제로 괜찮았다라고 할지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분이 또 고민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좋은 겁니까? 사실 뭐 사업에 대해서 뭐 평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근데 그 사업의 현황, 어떤 평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이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분명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사업의 현황이 어떠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뉘앙스에 있어서 이분이 뭐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영역에서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어떤 꼴찌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업 현황을 말할 때 뭐 꼴찌입니다. 뭐 매출이 그냥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매출의 감소세를 지금 반등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상승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뉘앙스를 좀 더 순화해주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중요하다. 차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뉘앙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평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평가. 지원자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견해. 내가 바라보고 파악한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직업방송은 2010년 일자리 TV를 시작으로 하여 지난 2016년 연합뉴스 산하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 연혁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중에 느낀 그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국직업방송은 꾸준한 채널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법들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선 사회 공익적인 채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송사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듣고 싶은 사업평가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히스토리에 나와 있는 연역을 일방적으로 암기하거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느낀 그 무언가가 더 얘기 나와줘야겠죠. 본인이 암기한 걸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걸 자신만의 단어로 써줄 때 그게 바로 차별화이자 지원자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은 말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취직보를 하셔야겠죠.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좀 채워나가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홍 반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6개월에서 별로 의미 있는 그 회계나 재무적인 업무를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창 이제 연말 정산에다가 어떤 그 연도별 그런 성과 등을 정산하는 데 있어서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결산보조 아르바이트들을 채용을 할 시기입니다. 이런 그 결산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직무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목표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가능성이 없을지 좀 지원 확대 전략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그런 재무 회계적인 지식이 필기에서 평가가 되기도 하고 은행원의 직무적 그런 역량으로서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1차적으로 뭐 지원을 확장하고 싶다면은 금융권, 은행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코치님의 조언이요. 네, 그 잦은 탈락은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아졌죠.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좀 더 단단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하기보단 조금씩 보완의 노력에 나간다면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습니다.